스케일링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프리 웨스트가 쓴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어도 워낙 유명한 개념이라서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20세기 산업의 최고 관심사는 이윤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나는 생산의 고효율성과 운영비의 최소화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관료주의적인 통제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들이 잘 팔리는 제품, 즉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상품에 주력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기업의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효율성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기업의 단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판매 위험성이 있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소가 기업의 혁신이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투자는 점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들의 세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갉아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저선형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저선형 스케일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전통이 미래보다 더 중요하면 미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통은 기업 방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 상품과 유사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바로 이것, 즉 교회 역사에서 과거의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 것들이 현재의 전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려는 일종의 관성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도 두 가지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창의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허비입니다. 위험한 것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것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역시 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비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허비해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저효율성의 결과로 인한 허비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서 나타나는 허비, 실패할 확률이 높으나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한 허비에 대하여 용기를 가질 때 한국교회는 미래를 여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구조, 사역, 제도 등에 대한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